안녕하세요. 오늘 교섭 쟁점입니다. 좀 밀렸는데 하나하나 찾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상임금 당사자 임의를 정할 수 있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임금과 통상임금 소급분을 별개라는 거죠. 먼저 통상임금은 당사자가 그 의미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강행 규정입니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대해서 노사가 자문이 다르겠죠. 노측 변호사, 사측 변호사, 판사조차 판결이 다른데 이 변호사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여전히 과제입니다. 이때 당시가 7월 8일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만도노조 조합원 중에 임대혁 동지가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만도지부도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이 늦어질수록 사측은 소급분에 대한 이자 비용을 아낄 수는 있겠지만 통상임금 확대 적용과 임금 소급을 미루는 부당한 행태는 사측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될 부담입니다. 시간은 결국 우리에게 유리하다. 노사협의회에서 서둘러 마무리 지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쟁의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조합원 동지들의 사측 심판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사협의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빨리 노사협의회에서 마무리할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사측은 이때 당시에 첫 번째 교대부조수당 해당이 안 된다고 주장한 거고, 두 번째 선물 포인트는 복지 카드로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복지 카드는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첫 삽 아니냐, 이런 의심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금과 통상임금 소급분은 어떤 관계일까요? 첫 번째, 통상임금 소급분. 사측은 그 임금 교섭에 임할 때 보통 작년 10월에 사업 계획을 만듭니다. 그러면 올해 교섭에서 교섭 예상 비용을 정하죠. 비용을 정하는데 그 비용 속에 통상임금 소급분도 포함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금 교섭에서 소요될 예상액 중에 일부를 통상임금 소급분에 주니 임금 인상률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측이 이러한 주장은 계급적입니다. 노동조합이 볼 때 이 통상임금 소급분은 확보된 임금입니다. 권리, 확보된 임금이고 권리고, 임금은 미래 몫이죠. 쟁취해야 될 몫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측이 이렇게 엄살을 피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소급분을 먼저 마무리 지어서 구체적인 액수를 못 박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교대 보존수당과 선물 포인트에 대해서 사측이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 소급분 논의는 추후로 미루고 임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도지부와 만도노조 임금 요구안을 다시 한번 공유합니다. 사측이 지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습니다. 우리 지난 홍보물에 대해서. 하지만 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액과 확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최대 25개 25일 요 실제 액수를 비교해서 실지급액이 높으면 지급 의무가 없는 거고 실지급액이 재산정한 것보다 적으면 차익을 보상했던 겁니다. 만일 근속이 좀 13년인 동제가 있죠. 연차가 총 21일입니다. 21일이고 보존분이 한 13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9일을 사용했다. 그래서 12일이 남는다. 지금 이거는 계산이 이렇습니다. 요 액수만큼 차익이 발생한다고 보는 건데 실제로는 13일이 보존분이거든요. 12일까지 보장입니다. 이게 25개까지 보장이니까 9개를 사용하면 12일이 남죠. 그럼 미사용 연차수당은 12일에 보존분이 13일이니까 이때까지 실제 차익이 발생하면 보장받습니다. 근데 실제로 9일을 사용하기가 9일을 사용하는 것이 더 손해죠. 9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실지급 때는 수당이 더 높아서 보장받지 못하는, 그래서 실제로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